깊이가 다른 경제 콘텐츠 3프로TV 오늘 아침 라이브 2주호 정윤진입니다. 3월 24일 화요일이 됐습니다. 지난밤 사이 커다란 뉴스가 있었죠? 네. 오늘 또 폭등각이죠? 네. 뭐 기름값 떨어지고 네. 트럼프가 그럴 줄은 알았으나 또 막상 또 하니까 시장은 또 이렇게 영향을 받고 네. 트럼프 한마디에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언제까지 버텨야 되나 짜증은 좀 납니다만 네. 여튼 그래도 오늘은 어제 하락한 거 다 회복하고 아마 또 매수 사이드카 발동이 될 걸로 매우 유력하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돼야죠. 자, 그러면 오늘 또 여러분 뭐 조금 전에도 박현도 교수님 함께 하셨습니다만 관련된 뉴스들 쭉 정리를 한번 먼저 하고 네. 박병창 이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뉴스는 권순우 취재팀장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3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일희의 날입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네. 예. 그럼 일희로 가시죠. 그럴까요? 가시죠. 네. 요즘에 뉴스 보기가 정말 힘드실 것 같은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뉴스 타이밍하고 이 시장 타이밍하고 전혀 안 맞아요. 그래요? 매일매일 바뀌기 때문에 네. 어제 쓴 기사는 어제의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오늘은 어제 밤에 일어난 일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뉴스 톤, 아침에 깔려 있는 조간 뉴스의 톤을 보면은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근데 부정적이라는 거 꼭 뉴스만 부정적인 게 아니라 이렇게 다른 주제들이라든지 이런 것도 부정적이에요. 네. 근데 오늘은 일희의 날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좀 타이밍이 잘 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어느 정도 감안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뉴욕 증시 마감 상황을 살펴보면요. 다우존스는 1.38% 상승했고요. S&P 500은 1.15%, 나스닥은 1.38% 상승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상황에 대비해서 보면은 그 상승세가 그렇게 강하진 못해요. 네. 이 정도면은 그래도 숫자 자체가 작진 않은데 보시면은 딱 초반의 상승세를 후반으로 갈수록 버티지를 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워낙 일희일비를 반복하다 보니까 오늘 또 희하고 나면은 또 내일은 울어야 되겠지라는 생각들을 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말에 신뢰를 거의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좀 장이 좀 약한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또 대응은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유가도 내려가고 뭐 여교의 환율도 우리나라 환율도 많이 내려오고 뭐 장은 좀 올라가고 그런 상황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소식은 이란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또 48시간 안에 답을 안 내면 에너지 시설을 공격하겠다. 그게 마감 시한이 오늘 오전 9시 정도였었죠. 예. 네. 근데 그게 한 12~3시간 정도를 남기고 그 5일간 연기를 하도록 하겠다. 어제 트루스 소셜에 올라왔습니다. 미국은 이란과 지난 이틀 동안 중동에서의 적대 행위를 완전히 종식시키기 위한 매우 훌륭하고 생산적인 대화를 나눴음을 기쁘게 보고드립니다. 이번 주 내내 심도 있고 상세하며 건설적인 대화의 분위기와 어조를 바탕으로 회담을 성공적인 조건으로 이어갈 것이고, 그래서 이란의 발전 논의 성공적인 결과를 조건으로 이란의 발전소와 에너지 기반 시설에 대한 모든 군사 공격을 5일간 연기하도록 지시했다라고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를 보면은 48시간 기한을 제시를 했더니 그 이란이 쫄아서 대화에 응하더라. 네. 너무 성의 있고 상세하고 심도 있고 건설적인 대화를 진행을 하는 거 보니까 이 대화 분위기를 계속 이어가서 5일 동안 또 공격을 연기하도록 제가 지시를 했다. 그러면서 기자들과 만나 이란을 합의를 하고 싶어하고 우리 역시 합의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쟁점과 관련해서도 이란의 최고위급 인사와 전날 저녁까지 협상을 성공적으로 진행을 했다면서 핵무기 포기를 비롯해 거의 모든 쟁점에서 합의했다. 네. 그들은 핵무기를 갖지 않을 것이고 그게 첫 번째고 뭐 이란 농축 우라늄 비축분을 미국이 직접 수거할 것이다 라고 좀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란 측 협상 상대는 모지타바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는 아니었고 뭐 이란 대표단이 조만간 대면 협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이제 악시오스 같은 경우는 네. 지금
협상 상대는 모지타바 최고 지도자의 측근인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이다. 네. 라고 좀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이디 벤스 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또 통화를 하면서 이란과의 협상 개시 상황과 종전을 위한 합의 사항들을 논의하고 있다고 악시오스가 보도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은 일희에 네. 대한 뉴스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또 찝찝한 부분들도 알고는 가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웃을 때 웃더라도 찝찝한 걸 알고는 가야 되는데 이란 매체는 이런 사실에 대해서 전면 부인했습니다. 지난 24시간 동안 미국과의 어떤 협상과 대화도 없었다라고 네. 좀 이란 매체들은 보도를 하고 있고요. 잠시만요. 이걸 한번 같이 보시면서 하시죠. 네. 그리고 그 갈리바프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도 아마 좀 설명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예, 예. 네. 그러니까 이란의 주장은 미국과의 어떤 협상이나 대화도 없었다면서 전면적으로 좀 부인을 한 상황이고요. 이 전면 부인의 대상은 이란 외무부 대변인입니다. 이란 국영 IRNA 통신을 통해서 강요된 전쟁이 계속된 지난 24일 동안 미국과 어떤 협상이나 대화도 없었다라고 보도를 했고요. 이란의 협상 당사자로 거론이 됐던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은 X를 통해서 미국과 어떤 협상도 없었다, 가짜 뉴스다. 네. 라고 협상 당사자로 지목된 사람이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란 매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트럼프의 후퇴다, 트럼프의 시간 벌기다 라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메으르 통신, 여기도 이제 거의 뭐 한 절반 정도는 관영 통신에 가까운 곳인데 여기서는 뭐 익명의 이란 외무부 소식통을 인용해서 지금 이란 대통령의 발언은 폭등하는 에너지 가격을 낮추려는 정치적 수사다. 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유가가 올라서 내부적인 지지율이 안 좋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일시적으로 시장을 누르기 위해서 뻥을 친 거다라는 네. 얘기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하면 코스피가 오르지 않을까라고 해서 협상을 안 했는데 협상을 했다고 뻥을 쳤다는 네. 얘기가 이제 이란 매체에서 보도가 되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 지금 뭐 해병대라든지 그 좀 군사들이 좀 그쪽으로 옮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군사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시간을 벌려는 의도적인 노력의 일환일 뿐이다. 라고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군사 병력이 도착할 때까지 시간이 걸리니 예, 예. 그때까지는 잠깐 이렇게 잡아두자. 네. 네네. 그리고 그 중간에 이스라엘에 이제 아이언돔이 뚫렸다라는 네. 보도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란의 미사일이 그 이스라엘의 핵시설 근처를 타격을 했다. 네. 그러면서 아이언돔이 이제 뚫렸다라는 얘기가 좀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스라엘도 좀 정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관측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 정말 수많은 나라들이 이 전쟁을 중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메으르 통신, 그러니까 이란 입장이죠. 네. 이란 입장에서는 영내 국가들의 긴장 완화 제의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우리의 답변은 명확하다. 우리는 전쟁을 시작한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중재 요청은 우리가 아니라 미국으로 향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이란 쪽에서 하는 얘기는 심리전으로는 호르무즈 해협을 되살리거나 에너지 시정을 안정시킬 수 없다. 트럼프의 5일 최후 통첩으로 계속되는 공격 계획만 부각이 됐고 이란은 전면적인 방어로 대응할 것이다. 이게 이란의 입장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미국은 심플하게 얘기하면 이란이랑 협상 잘 되고 있고, 그래서 공격 멈춘다. 근데 이란은 그런 협상 한 적도 없다. 그런 거죠? 예. 네. 우리 또 신탁을 내려주시죠, 정프로님. 신탁이 지금 적절하지 않을 것 같아요. 댓글 분위기 안 좋습니다. 아 그래요? 예. 댓글 분위기는 어떤가요? 분위기는 예. 이제 이 얘기 이제 그만해라. 지긋지긋하다. 뭐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근데 오늘 시장에 워낙 큰 영향을 그렇죠, 미칠 그렇죠. 만한 네. 뉴스여서 그래서 일단 우리 저 뭡니까 뭐 원화 환율도 그죠 1,480원대까지 내려온 것 같고요. 80원대요? 1,488원 뭐 이렇게 된 것 같고
기름값도 그래서 WTI 기준으로 88달러까지 내려왔고요. 그리고 금 가격도 크게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자재 가격들도 좀 많이 내렸다. 이 정도 우리가 파악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대체적으로 다 시장에는 우호적인 그런 시그널들이 많이 나왔다는 거죠. 이제 두 번째 뉴스는 어제는 일비의 날이었었잖아요. 네. 그리고 일비의 날이다 보니까 더더욱 오늘 그 뉴스에는 일비 뉴스 중에 제일 치명적인 뉴스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 중에 제일 치명적인 뉴스라고 한다 그러면은 플라스틱 관련한 뉴스인데요. 그 LG화학이 여수산단 내에 나프타 분해 시설 2공장 가동을 중단한다라고 공시를 했습니다. 여수 2공장은 2021년에 상업운전을 시작을 했는데요. 시작한 이후에 공장 가동이 중단된 것은 처음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석유화학 회사들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텐데 전면적인 셧다운을 선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보통 어떻게 대응을 하냐면은 처음에는 가동률을 좀 낮춰요. 근데 가동률이 뭐 1% 될 때까지 이렇게 낮출 수 있는 건 아니고 네. 어느 정도 이제 내려가고 나면 그 밑으로는 내려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은 셧다운을 해야 되는데 그 뭐 예를 들어서 여천 NCC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이게 석유화학 설비는 보통 멈추면 안 되잖아요. 네. 그렇다고 해서 뭐 1년 내내 돌릴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정비 작업을 합니다, 중간에.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정비 작업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 정비 작업이 예상됐던 시기가 원래 다음 달 18일쯤, 4월 18일쯤에 정비를 대대적으로 한번 하려고 했습니다. 네. 근데 그 정비 기간을 앞으로 땡기는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오는 27일부터 그 대정비 작업, 턴어라운드 작업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가동 중단과 비슷한 효과를 내면서도 원래 계획했던 그 정비가 가동을 안 하고 있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데미지를 좀 덜 받을 수 있게끔 정비 기간을 당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천 NCC 같은 경우도 그 올레핀 전환 공정 가동을 중단한다라고 선언을 했는데요. 올레핀 전환 중단은 뭐냐면은 중간에 그 납사를 한번 만들고 네. 납사를 받아서 올레핀을 만들어요. 근데 납사의 가동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올레핀의 원료 공급이 줄어든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올레핀 공정을 이제 가동 중단을 한 건데 이 납사 공정을 납사 크래킹 공정 NCC 공정을 가동 중단한 거는 LG화학이 처음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부분들도 지금 여수상위가 분석한 결과 납사 가격이 지금 1월 대비해서 한 2배 정도 올랐대요. 그러면서 이제 납사를 공급받아 가지고 크래킹을 해서 만드는 전반적인 공정에 좀 어려움을 좀 겪고 있다라는 건데 이 얘기가 납사 이러니까 이제 좀 우리한테 남의 얘기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뭔지 모르죠, 잘. 이제 뭐 라면 봉다리, 네네. 비닐하우스, 뭐 요새 뭐 그냥 하는 얘기가 다 그거예요. 라면 봉다리, 비닐하우스, 뭐 플라스틱 이런 거 다 납사 기반으로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이 부분들이 우리 이제 배달의 민족 시키면은 플라스틱 용기를 못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NCC 10곳의 나프타 재고를 살펴보면은 한 3에서 4주치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공급들이 좀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플라스틱 생산이 중단된다라는 네. 굉장히 무시무시한 이야기입니다.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렇게 너무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진 않거든요. 이게 위기 상황이 있으니까 이 위기 상황에 대해서 좀 대응을 철저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위기 상황을 이렇게 축소하고 싶진 않은데 조금 더 제가 취재했던 얘기를 좀 전해드리면 말씀드렸을 때 이게 원유가 20일 정도 걸린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 오는데요. 그러면은 2월 20일에 들어왔던 3월 1일에 그 전쟁 전에 출발했던 원유는 이번 주에 다 끝났습니다. 네. 배 들어오고 더 이상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좀 비축류가 좀 있기 때문에 비축류를 뭐 그때 뭐 6개월 정도 쓸 수 있다, 7개월 정도 쓸 수 있다고 얘기를 했지만 그거는 솔직히 좀 극단적으로 우리가 에너지 효율을 사용을 안 했을 때 네. 그리고 탈탈 털었을 때 한 그 정도 된다는 거지 실제로 6개월, 7개월을 쓸 정도가 있는 건 아닙니다. 네. 그러면은 그 기업들에서 좀 예상하고 있는 부분들은 한 4월 말에서 5월 정도 되지 않겠냐. 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걱정을 많이 했던 거예요. 이거를 빨리 뭔가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우리가 이제 4월 말 5월 초가 되면 아예 없어져 버린다. 네. 그리고 시장은 이게 없어질 걸 반영을 해서 이렇게 막 위에서 앞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고요. 근데 거기에 중동 아랍에미리트산 대체 물량 2,400만 배럴 확보된 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저기 누구야? 강훈식 비서실장이 그때 아랍에미리트 갔다 올 때, 두바이 갔다에서 올 때 그때 두 척은 이미 출발을 했다 그랬고 네. 그때 아랍에미리트 유조선 3척을 보내주고 그리고 우리나라 배가 6척이 거기로 가서 받아온다 그랬거든요. 네. 그게 얼추 들어오면은 이제 4월 한 중순쯤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납사가 없어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 거는 맞는데 네. 정말 당장 다음 주가 되면 없어진다라는 얘기는 약간은 좀 과장된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업계를 취재하다 보면 이 얘기들을 하거든요. 네. 저도 그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 얘기를 이제 크로스 체크를 좀 하면서 어느 정도로 대비가 돼 있는지를 보면은 약간은 엄살을 부려서 받아내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먼저 공급을 받거나 좀 더 체계적인 정책 지원을 원하는 목소리들이 일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의 브리핑이 있었는데 민간 원유 재고량을 매일 업데이트하면서 언제쯤 바닥날지는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네. 4월 중 비축유 방출을 정유사들과 확인하고 있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이 3월 말과 4월 1일 두 번에 걸쳐서 기름이 들어올 거고 4월 초중순까지는 입항이 시작될 것이다 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4월 말까지는 납사 수급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다 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원래 4월 초중순으로 예상됐던 석화공장 가동 중단 시점이 지금은 4월 말까지로 미뤄졌고 비축유 방출과 대체 물량 공급이 이루어지면 가동 중단 시점은 더 늦춰질 것이다. 이게 어제 그 산업부 그 실장님의 얘기예요. 네, 네. 그 얘기는 제가 아까 이쪽 업계 취재했던 얘기하고 시점이 거의 비슷하네요.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 얘기가 좀 사실에 가깝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우리 거의 모든 산업에 사실은 이 나프타가 기본이잖아요. 요즘 뭐 화학 제품이 아닌 게 없으니까. 네. 네. 근데 이제 그 가장 기본이 되는 친구들이 잘 나오지 못할 상황 온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이 굉장히 큰데 대체로 한 4월 하순 정도 그때부터는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아니요. 방출. 4월 중순 초중순이면은 네. 아예 셧다운이 된다 그랬었는데 네. 그 시점이 지금까지는 한 4월 말까지는 어느 정도 확보가 됐다. 네, 4월 말까지는 돌아갈 수 있다. 네, 네. 근데 일단 지금 뭐 문 닫은 공장이 좀 나오긴 나왔고. 예, 예. 네. 그러니까 전면적인 셧다운을 말씀드린 거예요. 네, 네, 최악의 네. 상황. 예. 근데 뭐 그거는 이제 기름이 앞으로도 이제 잘 안 온다는 가정하에 그 말씀을 해주신 거 시나리오고 예. 만약에 이제 호르무즈가 다시 정상화되면 다시 또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거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게 지금 LG화학 여수 2공장이 잠깐 셧다운한 얘기 뉴스 두 번째로 전해드렸고 세 번째 뉴스도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뉴스는 좀 오랜만에 좀 반가운 소식이 있어서 하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참 그 2차 전지 산업을 제가 되게 오랫동안 취재를 했었고 되게 애정이 많은 산업인데 네. 네. 여기가 이제 과잉 투자로 인해서 소재 업체들이 엄청나게 고통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2차 전지 음극에 들어가는 동박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의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스나 솔루첨단 소재 그리고 SK넥실리스가 굉장히 많은 설비를 만들어서 고통을 받고 있었는데 그 SK넥실리스 같은 경우는 정읍에 공장이 있는데 이게 도저히 마진도 없는 데다가 전기요금도 많이 올라가지고 국내 생산이 이제 불가능한 수준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즈베키스탄으로 설비를 다 옮기려고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번에 그 동박 관련해 가지고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가 이제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게 되는 AI 데이터 센터 향으로 굉장히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러면서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와 두산전자사업부가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및 네트워크 장비용 고성능 인쇄로 기판에 쓰이는 동박의 개발 평가 및 공급 협력을 위한 양해 계약서를 체결했다. 네. 이렇게 내용을 설명드리면 굉장히 좀 복잡하죠. 근데 이 내용을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그 엔비디아 GPU가 이렇게 만들어지면 네.
GPU를 이제 깔고 있는 회로 기판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이수페타시스가 만듭니다. 이게 전 세계에서 이수페타시스가 전자기판 제일 잘 만듭니다. 네. 이게 고다층 기판이라 그래가지고 그 PCB 기판 얘기는 들어보셨고 구경 많이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고다층 기판은 그 PCB 기판을 위로 이렇게 위로 쌓은 건데 이게 35층까지도 지금 쌓고 있습니다. 오, 네. 그러니까 PCB 기판 35층이 쌓여 있는 게 요 기판이거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GPU가 처리하고 있는 그 어마어마하게 빠르고 많은 데이터를 회로 기판이 받아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35층짜리 ML기 기판을 쓰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 기판 안에 뭔가 데이터를 이제 전송할 수 있는 그 회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회로는 우리나라의 두산이 만듭니다. 두산은 지주회사에 전자비쥐라고 있어요. 전자사업부. 전자사업부가 있는데 이 사업부가 지금 만들고 있는 CCL이라는 동박적층판이라는 겁니다. 네. 동박적층판이라는 건 뭐냐면은 여기 안에 보면 이 동박이 있고 동박은 이제 그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전자가 흘러다녀야 되는 그 네. 흐름 통로가 되는 거고 저 쿠퍼 포일이라고 써 있는 게 동박이에요. 네. 예, 그리고 글래스 패블릭 이건 유리섬유고 네. 레진 시스템 이거는 말 그대로 레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단하게 고정을 또 시켜줘야 돼요. 네. 그게 막 그 얇은 그 회로판 그리고 거기에 일종의 철근 같이 이게 딱 잡아줘야 되는 거거든요. 네. 딱 잡아주면서도 데이터가 이제 흘러가야 되는 그런 장비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그 전 세계에서 할 수 있는 나라가 별로 없는데 거기에 이제 엔비디아 공급망에 원래 이수페타시스와 두산전자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 이제 루빈 4로 가면서 더 고성능을 요구를 하게 됐고 초극 저조도 4급 회로박 많이 어렵죠. 네. 네. 이게 뭐냐면은 동박이 있으면 이게 이제 데이터가 손실 없이 막 지나다녀야 되니까 저도라는 거는 일종의 평평도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게 울퉁불퉁하면은 전자가 걸려요 지나가다가. 그래갖고 손실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얘를 0.5 나노마이크로미터로 얇게 만들어야 돼요. 네. 얇게 평평하게. 그 동박을 0.5 나노미터 0.5 나노마이크로미터. 미하로. 네, 이하로.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얇게 만들어야 되는데 평평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정도 돼야 이제 루빈에 들어갈 수 있는 요거를 이제 합격을 받았다라는 거고. 근데 요렇게 얇게 만들면은 평평하게 만들면 아까 레진이랑 뭐 유리섬유랑 붙여야 된다 그랬잖아요. 네. 안 붙어요. 어떻게 붙여? 너무 평평하니까. 네네. 그럼 거기다가 또 이제 뭔가를 심어서 잘 붙게 만드는 게 또 기술입니다. 어. 요 구조를 만든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데이터 센터 향으로 그 전에 이제 회로박 공장들이, 그러니까 동박 공장들이 거의 뭐 가동을 못 하고 있는 그 익산에 한 2만 톤 정도 규모가 있었는데 거기다가 지금 이거를 좀 더 붙여가지고 이제 다시 공장을 가동할 수 있게 됐고 마진율도 굉장히 높다. 그러면 배터리에서 못 팔던 거를 꽤 많이 충당할 수 있는 거예요? 뭐 바로 갈 수 있는 건 아니고 네네. 기존에 있는 설비가 있으면 추가적인 공정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SK 머티리얼즈 공장 같은 경우는 SK 넥실리스 공장 같은 경우는 아예 뜯어서 정읍으로 옮겨야 되는 상황이 됐잖아요. 네. 네. 근데 롯데 그 익산 공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다가 추가 설비를 통해서 만들 수 있는데 지금 이수페타시스도 그렇고 두산도 그렇고 계속 납품하던 회사들이거든요. 근데 엔비디아가 요구하는 물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계속 증설하고 있어요. 27년, 28년까지. 네. 그리고 이제 그럼 롯데 같은 경우도 원래 옛날 일진 머티리얼즈예요. 근데 거기 만들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추가적인 증설을 통해서 할 수 있다라는 건데. 네. 근데 이수와 두산의 그 과거 주가를 한번 보시면은 이수페타시스 5년 차트가 4,000%입니다. 두산이 2,000%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이 AI 데이터 센터 생태계에 붙는 산업들, 우리나라 전력기기 있었죠. 네. 메모리 반도체 있었죠. 여기 기판도 있었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한국을 중심으로 한 공급망이 형성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근데 원래 회로 기판이 별로 이렇게 인기가 없었어요. 왜 회로박이 인기가 없었냐면은 중국에 다 뺏겼어요. 저가 때문에. 네. 우리나라 시장조차 완전히 회로박은 원래 다 문 닫으려고 했던 회사들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그 AI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기회를 얻게 됐다라는 게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아마 그 0.5 나노마이크로는 아닐 거고 네. 0.5 마이크로가 아닐까 싶긴 한데 왜냐면 나노마이크로라는 뭐 단위는 이제 일단 아마 없을 거고 나노 0.5 나노 정도 되면 거의 원자 단위일 거거든요. 그래서 그건 아닐 것 같고 아마 0.5 마이크로미터가 아닐까 추정은 좀 되긴 합니다. 네. 예, 왜냐면 그 정도면 아마 물체 그 물성 자체가 사라지는 수준이 될 거라서 0.5 뭐 나노미터 정도 되면 그래서 아마 그러면 제가 그 어제 들었던 얘기를 그대로 쓴 건데 제가 잘못 들었나 아마 마이크로가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긴 합니다. 자, 네, 네. 뭐 취재원의 얘기는 이 얘기였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굉장히 하여튼 얇게 한다. 그게 이제 핵심인 거죠. 네. 어마어마하게 상상 이상으로 얇게 만드는 얇게 평평하게 만드는 기술이 바로 이 회사들의 기술이다. 네, 그렇게 이해하도록 거의 하겠습니다. 뭐 루비는 한국에 다 만든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아유 또 국뽕이 또 차오르는. 그렇죠. 네. 이런 기술들을 가진 회사들이 또 인정받고 또 시장 인정받았네요. 이미 보니까 오늘 네. 아침에 살짝 들어가 볼까 했더니 네. 이미 뭐 많이 올랐네. 20배 40배씩 올랐으면 네. 좋겠습니다. 가지신 분들은. 네. 자 그러면 뉴스는 이 정도 정리하면 괜찮을까요? 예. 네, 하여튼 오늘 아침은 아마 대부분의 분들께서 그 트럼프 네. 관련된 뉴스에 또 많이 또 심장이 막 떨리실 텐데 또 오늘은 그래도 시장에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좀 있는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긍정적인 날 되면 우리는 또 써줘야죠. 예. 벌었으면. 벌었으면 써야죠. 네. 그래서 장이 열려야 보는 거 아닙니까? 이미 벌었잖아. 이미 벌었어. 마음이 벌었어. 아니 계좌에서 뭐 플러스 나면 이미 번 거지. 뭐 그럼요. 꼭 팔아야 번 겁니까? 그럼요. 예. 그 돈 내 돈입니다. 그거. 그렇습니다. 다 내 돈 벌었으면 우리는 옷 사러 가야죠. 그렇죠. 네. 요거는 폴로 랄프 로렌. 제가 지금 입고 있는 바로 이겁니다. 네, 긴팔 셔츠. 네, 그냥 요 정도면 이제 봄에 그리고 이제 한 초여름까지 입기 괜찮은 정도 수준으로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두툼하지 않은 정도? 근데 티셔츠보다 일반 티셔츠보다는 두툼한데 네. 우리 맨투맨티보다는 얇은 그 그런가요? 정도의 두께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렇죠. 말씀하셨던 것처럼 봄 가을에 입기에 가장 좋은 두께일 것 같고 지금 권 팀장님이 남색을 입고 계시고 제가 검은색, 정프로님이 하얀색. 봄 내내 입을 수 있는 옷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봄에 매일 입는 복, 네. 교복, 봄의 교복. 아, 그렇죠, 그렇죠. 여기서 이제 가벼운 뭐 그 윈드 브레이커 같은 거, 바람막이 잠바 하나 갖고 봄에 이제 조금 추워지면 입고 네. 더우면 이제 벗고 이렇게 이제 하시면 여기 걸면 장동건 되고. 그렇죠, 그렇죠. 네. 저는 안 입을랍니다. 왜요? 여기 가리지잖아요. 아 이거 보여주려고 입는 건데. 허리에다 묶으면 되죠. 허리에다. 아 허리에다 묶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허리에 묶는 정도는 하겠습니다. 네. 자, 저는 지난번에 산 요 아미 셔츠를 오늘 입고 왔는데, 이거 여러분이 잘 모르시는데 여기서 진짜 사면 좀 이제 과소비하는 게 문제긴 한데 진짜 잘 입습니다. 예, 전 요즘 이제 테무 안 입잖아요. 근데 되게 많이 사시네요. 왜 아미 그리고 저 메조스 스투시. 같은 지금 신발도 네. 사셨어요? 신발 그거 네. 어제 바로 또 질렀잖아요. 아키 클래식 그거였죠? 네. 요것도 아이고 이거 안 보이는구나. 안 보이는. 하여튼 요거 하는데 우리 제품사는 절대 협찬 주지 않습니다. 진짜 편해. 요거 진짜 편합니다. 이거 나갈 때 다 데 벗고 나가야 돼요. 벗고 나갑니다. 네, 하여튼 요거 링크 들어가 보시면 지금 폴로 랄프로렌 셔츠 있고요. 또 가격이 39,800원입니다. 39,800원. 39,800원. 네. 사실 이건 39,800원이면 요거 저 자수 로고 값도 안 되지 뭐. 네, 이 로고 값이 3만 원 될 것 같은데. 자, 그렇게 만나보시면 되겠고 사이즈도 충분히 다 넉넉하게 준비가 돼 있고요. 네. 그리고 요즘 그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제일 그 손해 나는 순간이 그 순간이더라고요. 언제요? 약간 인터넷 느린 날, 컴퓨터가 잘 반응하지 않는 날. 네. 난 분명 매수를 39,500원에 눌러 버렸는데 이미 날라갔어. 39,000
900원부터 벌써 날아가 버렸어.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예, 매수 버튼이 늦게 누르리는 날. 매수를 눌렀는데 로딩 중. 그 컴퓨터 문제입니다, 사실. 그래요? 네, 컴퓨터만 고성능으로 바꿔도 그럴 일은 전혀 일어나지가 않지요. LG 그램 AI 15세대. 네, 요거는 입니다. 이제 좀 고성능 쪽으로 가는 겁니다. 오, 네, 이건 네. 진짜 고성능이네요. 네, 요건 고성능, 완전 고성능. 예, 그래서 저희가 아마 내놨던 제품들 가운데 가장 고가 제품이 아닐까 싶은데, 네. 네, 무려 LG 그램 AI 15세대고요. 화면이 이게 저희가 확대경을 넣은 게 아니고 네. 근데 왜 이렇게 커요? 진짜 크다. 17인치예요, 17인치. 노트북인데. 네. 예, 노트북 17인치짜리로 저희가 AI 노트북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이 정도 크기면 되게 무겁거든요. 아, 물론 한번 들어보고 싶더라고요. 한번 네. 들어보세요. 이게 안 돼, 안 안 돼. 무겁진 않죠. 그러니까 고성능이니까 안 무겁진 않은데 아니, 1.35kg. 1.35면 진짜 가벼운 그러니까 거예요. 가벼운 편이에요. 진짜 가벼운 편이에요. 예, 크기에 이게 비해서. 1.35면 웬만한 태블릿보다 가볍고 좀 이렇게 애플에서 나오는 태블릿보다 네네. 가볍고 그리고 요 정도면 뭐 두근 정도 되는 거니까 예, 진짜 가벼운 거죠. 17인치인데. 예, 그리고 저 한 번만 들어봐도 돼요? 네. 안 되지. 들면 사야 되는데. 지문 모드를 사야 되는데. 예. 예. 제 거 삼성인데 예. 달라요. 예. 달라. 예, 요 코파일럿 요 버튼이 바로 또 AI 버튼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물리 버튼이 있어. 그냥 누르면 바로 그냥 AI 작업 바로 지원해주는 AI 최적화된 그런 노트북이다. 그래서 요즘 아마 새로 대학교 갔는데 아직 컴퓨터 못 사주셨으면 이거 사주셔야 될 것 같고 아니면 네. 컴퓨터 일 많이 하시는 분들은 네, 이런 또 편리한 노트북. 원래 이제 화면이 크면 들고 다니기가 좀 곤란한데 요거는 들고 다니기에도 전혀 부담 없는 수준의 그런 노트북입니다. 219만 원인데 오늘이 늘 노트북 말씀드립니다. 제일 쌉니다. 네, 윈도우 11 기본 그리고 12개월 무상 보증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테라급이죠 또. 그렇죠. 네, SSD 1테라 들어가 있고요. 네, 램 램은 16기가. 16기가.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좋은 노트북 진짜 크긴 크다. 네. 자, 하여튼 필요하신 진짜 분들, 가벼워요. 네, 네. 필요하신 분들 쓱쓱 들어가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러면 얼른 또 우리 박병창 이사님 기다리시는 그러시죠. 분들 많으니까 네. 바로 모시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권순우 팀장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내일 아침에 다시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